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물 중독까지 했고요.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과 유형.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인터넷 중독 중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휴대전화의 기능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담당하는 손안의 PC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근데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이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로 내성이 있고 금단이 있고 일상생활 장애가 있고 가상세계 지향성 등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봐야 되고 회의 중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되고 어,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 인터넷상에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요즘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죠.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 증상까지 느끼니까 일상생활에 엄청난 장애를 다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상을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 중독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정보 검색 유형이 있는데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정보 수집 자체에 집착하여 강박적으로 웹사이트나 자료를 검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도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메신저 중독인데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인간관계에 몰두해서 실제 인간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카톡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바일 메신저에 너무 몰두하는 그런 현상. SNS 중독. 개인 홈페이지나 인터넷 동호회 등을 운영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SNS 중독입니다. 앱 중독. 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끊임없이 내려받기에 빠진 경우 이런 것을 앱 중독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중독. 스마트 기기를 통한 게임을 가득 사용하는 경우 요즘에는 거의 다 모바일 게임 중독이죠. 그냥 스마트폰에서 다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도 가만히 있고 다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그러니까 섹스나 포르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를 강박적으로 계속 떠나드는 경우입니다. 음란 채팅, 음란물 공유, 야동, 야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경우.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너무도 광범위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중독의 실태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 및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14.2%로 전년 11.8% 대비 2.4% 증가했고, 지금 2021년에는 훨씬 더 증가했겠죠. 이거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 중독은 뭐 전 국민이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폰일 뿐이에요. 스마트폰은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아주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제가 볼 때 대부분 국민이 중독 수준이다. 이거는 뭐 10% 20%이 정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스마트폰이 너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성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편리하기 때문이죠. 쉽기 때문이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쉽게 사용할 수 있죠. 또 스마트폰 휴대의 접근성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노트북만 하더라도 물론 가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뭔가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휴대의 접근성,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자 중심, 너무도 우리가 쉽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너무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 중독은 사실 뭐 전 국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고 더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그냥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대책 방안이 있느냐? 스마트폰 중독의 대책 방안이 있느냐? 첫째,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다변화를 통한 중독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어, 요즘은 식당에서 아이들이 울어도 조금만 울고 해도 곧바로 뭐 하는 거 스마트폰을 틀어주죠. 보여주잖아요. 동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영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에서 이미 조사를 했죠. 어릴 때, 울 때 만약에 스마트폰에 어떤 동영상을 틀어줘서 울음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자라나서도 스마트폰 중독인 100%입니다. 왜?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그 뇌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앞으로는 더 아마 스마트폰 중독 심해질 건데 이걸 예방 교육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물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은 해야 되지만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스마트폰 중독 유형별 상담과 치료 연계를 강화한다. 어, 특히 초, 중, 고 학생들에 있어서 상담과 치료를 연계해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정말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초, 중, 고 학생들에 있어서는 상담을 사실 굉장히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치료와 연결되어져서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셋째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협력 체계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 그냥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에 대한 동의합니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 대응 기반 구축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만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의 사용은 어쩔 수 없는 대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일단은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아이가 아니라 스마트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그 내성을 키워주는, 그것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는 사실 저는 제 생각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 이 도박 중독은요, 도박 중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박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도박이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입니다. 어떤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돈을 걸고 하는 내기, 이것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 중독은 정신의학에서는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자신이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이에요. 충동. 문제는 이 충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서 중독이랑 이 조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단 충동이라고 하는 요것을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동, 돈을 걸고, 이게 보면 불확실한 결과잖아요. 이게 분명히 불확실한 결과예요. 또 이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동적으로 그것에 투자를 하거나 내기를 하거나 걸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충동 조절 장애다. 사실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충동 조절 장애다. 도박 중독의 특성을 본다면 첫 번째, 통제력 상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지만 도박 중독은 손을 잘라도, 한쪽 팔을 잘라도, 두 팔을 다 잘라도 결국에는 다시 도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뇌가 그런 뇌 구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런 계속 지시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뇌가 머리가 지시를 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뭔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죠. 팔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죠. 뇌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통제력 상실, 도박 중독 통제력 상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의존돼 버려요. 그것에. 도박 중독에 무서운 것이
그것에 심리적으로 의존해 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성이 생깁니다. 해도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내성이 생기고, 안 했을 때는 엄청난 금단 현상, 도박도 안 하면 엄청나게 큰 금단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돈을 훔쳐서라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그 주위에 도박 때문에 뭐 폐가 망신한 사람, 망한 사람, 이혼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음, 문제가 되는 거죠. 뻔히 돈을 잃을 줄 알면서도 그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돈을 걸고 하는 거죠. 자, 도박 중독의 유형과 발전 과정인데요. 도박 중독의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사교성 도박, 그러니까 유의성 도박, 그냥 뭐 모였으니까 야 우리 보스 한번 치자. 아이고 그래 포카 할까? 그래서 이제 그냥 재미삼아 100원 정도 해서 뭐 하는 거죠. 많이 따도 뭐 많이 잃어도 만 원, 2만 원, 많이 따도 뭐 10만 원 안쪽 이렇게 이제 그냥 재밌게 뭐. 아니 동네 아줌마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 고스톱 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고스톱 치면 치매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10원짜리 요즘 10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50원 100원 넣고 치는 거죠. 그냥 재미삼아 많이 치도 많이 잃어도 뭐 만 원, 많이 따도 만 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 사교성 도박 그냥 유의성으로 재밌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문제성 도박 이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게 돼요. 카지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그냥 조금 넣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만 원 정도 라스베가스 가서 만 원 정도 가지고 그냥 가볍게 게임한다고 유의성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카지노에 가서 하는 게 만 원으로 끝나지 않죠. 계속 하던 습관이 되는 거죠. 때로는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좀 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좀 더 따볼까?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습관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뭐예요? 병적 도박으로 가고 강박적 도박. 그걸 안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도박, 여러분, 도박에 보면 처음에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고수 잃어주잖아요. 일부러. 왜? 더 모험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도박이 불확실한 게임에 돈을 거는 건데 돈을 따게 되면 그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게 되니까 더 많은 돈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잃게 됩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왔던 것이 나갔잖아요. 있던 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을 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걸 다시 딱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무리를 하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있는 거 다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습관성 도박이 아니라 병적인 도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음. 사실 딱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딱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 중독의 유형입니다. 처음에 유의성 도박, 두 번째 습관성 도박, 세 번째 강박적 도박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도박 중독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처음에 승리 단계. 처음에 이제 야, 돈을 땄어. 야, 승리했어. 나는 또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승리 단계.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꼴았으면 사실 한 10,000원 정도 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패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돈을 잃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돈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 단계. 이제 완전히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중에는 이제 자포자기해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사실 여러분 중독의 마지막에 가면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절망하고 포기한 단계. 그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사실 중독 현상을 극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아예 포기해버리면 그 상태 자체를, 내 자신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순간 그냥 되는 대로 막 가버립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 발전 단계는 나중에 포기 단계로 갑니다. 무서운 거죠. 도박 중독의 실태를 보면 2014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조사한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명 중 5명은 도박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 중독 유병률은 5.4%. 그러니까 약 5명 정도는 이미 도박 중독이다. 발병률이 약 그렇게 나타난다. 엄청나게 큰 숫자죠. 엄청나게 큰 숫자죠. 도박 중독이 되면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박 중독의 원인으로 본다면 도박 자체적인 원인 요인이 있고 쾌감이 있는 거죠.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죠. 주위에. 그 다음에 성격적 요인. 한번 몰입하면 끝을 보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이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은 항상 따라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전적 요인이 요즘 굉장히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박은 도박 자체적인 요인도 있지만 성격적 요인도 있어. 이걸 잘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시작했다가 끝을 보는 성격. 그래서 이는 성격적 요인. 그냥 사회 환경적 요인은 도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위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이 정말 내가 스스로 도박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도박에 이끌려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런 도박 사회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도박 자체의 요인도 있어요. 엄청난 쾌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돈을 땄을 때 그 쾌감은 다른 것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쾌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박 중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의 치료와 대책 방안을 본다면 도박 중독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단도박 친목 모임, 도박 끊는 모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박 중독의 대책 방안으로 본다면 첫째, 도박 중독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를 하여야 한다. 둘째, 도박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도박 중독에 대한 연구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마약 중독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다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그냥 그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다 처리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감옥에 보내서 감옥에 보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예방을 좀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가 또는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인정동 치료가 꽤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도박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동 치료가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안 되면 물론 약물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인정동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사회 문제 중에서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